그래서 미래인문학이라는 말을 만들 때 10년 전에 그 미래인문학 이름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었냐면, 미래의 어느 날 양자 철학이 좀 이 지구상에 보편화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문 또는 인문학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의 인문학은 내가 아직 이름은 안 지었지만 그냥 미래인문학이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미래인문학의 말을 지을 때도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그러다가 양자철학과 유사한 주장을 한 철학자들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 사이에 공부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미래인문학 속에 확실하게 양자철학이 들어간 거죠. 양자철학이란 말을, 미래인문학 속에는 양자철학이 들어있다 정도까지 간 거죠. 갔는데 이제 풍류 별이 바람에게 나오네요. 풍류란 말을 제가 예전부터 알았고 공부했고 신비하다고 생각했고 우리 한국의 전통 사상 중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상이라고 난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풍류 별이 바람에라는 이 전시를 할 때만 해도 풍류 철학이라고 해야지라는 생각은 정말 없었어요. 머릿속에 아예. 그냥 나는 풍류라는 말이 좋았고 풍류에 대해서 알았고, 윤동주 씨 별이 바람에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바람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시명인, 정말 이 전시명이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풍류 별이 바람에. 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개인전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지아트 갤러리를 잡고 이제 이렇게 하게, 딸랑 뭐 대나무 바람 부는 거 딱 3개 그려놓고 신작 3개를 가지고 그 이전에 움베르토 그림 우르르 갔다가 전시를 하고서 전시 제목만 풍류 별이 바람이라고 지은 거죠. 근데 이 제목을 좀 선점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또 준비도 좀 제대로, 시간도 좀 촉박했고, 어쨌건 그래서 이제 풍류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었고, 덕장님이랑 인터뷰할 때도 풍류의 3가지 뜻에서 최초에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이 풍류라는 것이 나는 그 창조의 뜻도 있다고 본다, 이제 거의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덕장님 인터뷰 끝나고 아마 저녁 안 드시고 그냥 가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을 김일곤 박사랑. 저녁은 저희 먹었죠. 먹었나? 먹었죠. 아, 그럼 다음 날이네. 그러니까 빨리 집에서 먹었죠. 아, 오케이 좋아요. 친구분 오셔서. 착하겠어.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거기 가야 돼. 그 김정기 씨도 만나고 그랬구나. 고민을 하자. 맞아. 미안해요. 아무튼 덕장님 그냥 가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전시장에 왔다가 그게 헷갈렸어요. 자, 그래서 덕장님은 그날 그 전날 저녁이랑 먹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다음날 김일곤 박사가 와서 같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풍류에 대해서 좀 더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 최초의 풍류에 대해서 좀 더. 그래서 얘기하던 와중에, 그러니까 1시간 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중간쯤에 어디선가 또는 이 식사가 끝날 무렵에 뭐 풍월도 풍월도도 나오고 별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딱 스쳐 지나가는 말로 김일곤 박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은 길에서 돌을 찾은 것 같고 한국인은, 신라는 바람에서 돌을 찾은 것 같아. 이거 바람 소리 녹음되면 어떡하지? 이 바람에서 돌을 찾은 거, 바람이 막 부네 지금. 잠깐만. 그래서 중국, 그 이후에 또 이야기가 또 이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중국은 돌을 도라고 하지만 한국은 돌을 풍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저녁 식사 중에 들었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전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딱 약간 충격이 왔어요. 야, 내가 풍을 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풍류에 대한 생각이 그때
확 열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며칠 후에 양자 철학을 풍류 철학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죠. 왜? 풍이 도니까. 제가 맨 처음에 양자 철학을 접했던 책 이름 기억나세요? 그게요, 영어 이름으로는 The Tao of Physics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직역하면 물리학의 도예요. 물리학의 도인데, 이게 한국에 이제 번역이 돼서 프리초프 카프라 책인데, 번역이 됐을 때 물리학의 도라고 안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인가? 아무튼 대목을 되게 길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찾아봐. 프리초프 카프라 타오 오브 피직스에도 나오고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 치면 아마 이런 이름으로 출판사에서 너무 길게, 영어 이름은 진짜 짧은데 The Tao of Physics 이럴 거야. 근데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 이게 제가 처음 읽은 양자역학 책이에요. 그게 양자역학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일부분 나올 거야 아마. 그게 도잖아요, 도.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보세요. 도와 양자 철학을 계속 바람. 휴대폰이 쓰러질 정도 지금 바람이. 야, 마이크를 내가 이걸로 막아야 되겠어, 부채로. 왜냐면은 안으로 들어가요? 아니 사람 없나? 그냥 마무리할게요. 네네. 바람 속에서 마무리할게요. 네. 좀 잡고 이거지. 네. 발로 잡고 있구나. 잡고 자.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또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그 책을 봐도 더 타오 오브 피직스, 프리초프 카프라는 저자도 양자 물리학이 동양의 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도라는 책을 짓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읽었던 양자 개념이 나온 책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이후에 양자 관련 책을 많이 봤지만 그게 슈레딩거가 됐던 누가 됐든 봤는데 아무튼 그때 그 관련된 과학자들 책을 좀 많이 봤는데 양자 역학 또는 양자적인 현상, 양자 철학은 도다라는 관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 좋은 풍류를 놔두고. 바보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풍류별이바람에라는 이 주제로 인사동에서 전시를 안 했다면 김일건 박사를 안 만났겠죠. 이것도 참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김일건 박사가 와가지고 풍류니까 풍류별이바람의 전시였으니까 왔을 수도 있어요.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와서 자연스럽게 풍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전시 주제가 풍류별이바람이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 얘기하던 중에 한국인의 도는 풍이었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거기서 딱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은 도가 아닌 거였어요. 양자 물리학이 풍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확 확장이 되면서, 그래, 확률 그림이 풍이네, 이거. 양자 물리학에서 나왔던. 그러면 우리 풍류라는 말을 지었던 우리 조상의 누군가는 양자역학을 알고 있었구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양자 철학은 양자 철학으로 남을 수가 없는 거죠. 풍류 철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왜? 풍 자체가 양자 현상을 다 품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테크네트로피가 그랬듯이 풍류 철학도 풍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한국인의 도는 풍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럼 예전에 양자 물리학적인 현상들은 전부 동양의 노장 사상의 도가 도 비상도 할 때 그 도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양자적 현상과 양자 철학이 풍이랑 연결되면서 풍류 철학이 된 거예요. 정말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 게 아니죠.
우리 한국의 풍류 사상을 어떻게 널리 알리지? 아, 이걸 풍류 철학이라고 할까? 이게 아니었어요. 풍이 도를 대체해버린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그래서 풍류 철학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김일권 박사한테도 참 저랑 인연이 오래됐지만은 참 감사하고, 그래서 강의 모시고 또 강의료도 좀 드려야 되겠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7월 4일 출판 기념회가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제가 새롭게 깨달은 저의 이제 막 그 깨달음의 기쁨 같은 게 아직도 저는 설레거든요. 제가 테크노 트로피를 만들었던 것보다 풍류 철학이라는 말을 제가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외쳤을 때가 한 10배 이상 더 기쁘고 행복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궁극적으로 한류는 풍류 철학으로 끝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완성된다. 한류는 지금 BTS 캐대언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풍류 철학이 나왔다. 그런 설레임과 기쁨이 있었어요. 강했죠, 그게. 풍류. 써니가 이제 풍류가 됐네. 풍류.